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과 세종, 충남 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일부 지역에선 역대 9월 최고 기온이 경신됐습니다. 오늘 대전과 금산의 낮 최고 기온은 34.3도로 역대 9월 중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도 공주, 유구 34.6도, 세종, 금남 33.4도, 계룡 32.8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의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뜨거운 동풍이 계속 부는 데다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며 충청권의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해야만 했던 여성들을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불러왔죠. 홍성군 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대신해 경력 보유 여성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용어를 바꿔 인식의 변화를 시작하자는 취지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뒤 미국계 회사에서 일했던 신소영 씨. 결혼 이후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10여 년간 경력 단절 여성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한 뒤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지만 번번이 직장을 구하는 데 실패했고 높은 취업의 문턱만큼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꼬리표 또한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지식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력 단절이란 딱 저한테 해당하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되게 좀 듣기 싫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회사 사람들도 이제 다른 시각으로 저를 보게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싫었는데. 임신과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현행법상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최근 단절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가 여성을 위축시키고 돌봄 노동이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홍성군 의회가 지역에선 처음으로 경력 단절 대신 경력 보유 여성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여성들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경력이 단절된 게 아니라 여전히 경력을 갖춘 여성으로 바라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갑자기 세상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여성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좀 더 사회가 함께 보듬고 돌봄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자 하는 의미로 부정적 행정용어를 바꾸자는 움직임은 경력 단절 여성뿐 아닙니다. 출산 장려금 대신 출산 축하금, 구도심 대신 원도심, 다문화보다는 이주 배경 주민 등 차별적 의미를 지닌 행정용어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성군 의회는 이러한 용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사회로 의식의 변화를 확산시키고 타 지자체의 동참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어제 천안에서 발생한 단열재 생산 공장 화재 피해액이 4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천안 동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천안시 성남면에서 발생한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데 이어 공장 1개동 3,000제곱미터와 기계 설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4억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장비 49대와 인력 207명 등을 투입해 4시간 4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분쯤 보령시 대천항 서쪽 약 5.6km 해상에서 미확인 고무보트가 발견됐으며 보트에 타고 있던 태국 국적 남성이 불법 체류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 보트는 어제 낮 1시쯤 대천항에서 출항해 7시간쯤 뒤 같은 곳으로 다시 입항한 걸로 보이며 해경은 보트에 타고 있다 도주한 인원 2명도 불법 체류자로 의심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트 탑승자들의 밀입국이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시 동구 곳곳에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불법 주차가 이어지는 곳도 있는데 단속을 벌여야 할 동구청은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시민들의 항의와 민원에 부딪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도로 양쪽에 그려진 황색 실선위로 대각으로 주차한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대각 주차 금지라는 현수막은 무용지물.
이러한 불법 주차 차량은 약 1km나 늘어서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2시로 주정차 금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불법 주차한 차들로 4차선 도로 중 2차선이 꽉 차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왕복 2차선 도로는 차량 2대는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비좁은 상황. 도로를 지나려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고 역주행으로 고개 운전까지 해야 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 같은 불법 주차가 만연해 불편한 감수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산재가 한 40년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옛날서부터 이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도로에다 이렇게 주차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도 지자체는 손 놓고 있습니다. 대전동구청은 과거 단속을 했지만 주차할 곳이 없다는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쳐 사실상 단속을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원도심 동구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렇게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은 상황인데 지난해 기준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동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69.1%로 대전시 5개 구에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동구 원도심에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동구청은 가양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개도 후 흥룡로 부근 불법 주차를 정비하겠습니다. 동구청은 가양이동 부근에 10월 중순까지 총 43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주차를 해결해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서해안 대표 서핑 장소인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패들보드와 요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태안 서프독 프로그램에는 전국에서 62팀, 80여 명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태안군은 올해 6월 개최한 반려동물 해변 운동회에 이어 반려동물 숙박대전 등 각종 반려동물 동반 여행 상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도중 갑자기 얼굴 근육이 뻐근하고 마비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뇌신경마비에 의한 안면마비 증상일 수 있는데 빨리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뇌신경마비로 인한 안면마비의 증상과 원인, 예방법을 이중선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2개의 뇌신경에 이상이 생겨 사람의 감각과 기억, 신체 대사 등에 영향을 주는 뇌신경마비. 특히 뇌신경 12개 중 얼굴 감각과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7번 뇌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안면마비로 이어집니다. 안면마비는 눈이 잘 감기지 않거나 한쪽 입꼬리를 올리기 힘들어지기도 하고 혀의 감각도 둔해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마에 주름 잡기가 안 된다든지 눈 감기가 안 된다든지 혹은 이제 음식을 드실 때, 물을 드실 때 한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증상, 입꼬리가 처지는 증상 등이 안면마비의 주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신경마비로 인한 안면마비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백혈구에서 생성되는 글로불린이란 단백질이 과다 분비돼 면역계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안면마비로 이어지기도 하고 대상포진 후유증이나 교통사고 등 뇌충격 이외에도 특별한 원인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면마비는 약물이나 재활치료로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발병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는다면 마비가 심해지는 양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 발견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뇌경색 같은 경우는 증상이 진행될 수가 있겠고요. 말초성 안면마비 같은 경우는 증상의 회복이 아무래도 더뎌서 회복이 완전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무더위나 추위 등 극한 날씨에 노출되거나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마비 증상을 겪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과로를 지양하고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꾸준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중선입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서산시 운산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정화조가 터지며 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장면을 목격한 동네 주민이 농장주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며 파손 부위가 긴급 복구되긴 했지만 인근 하천 1km가량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산시는 유출된 분뇨 일부분은 탱크로리를 이용해 저장고로 옮겼다며
농장주의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세종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